저희 물리학 활동지 12번 뉴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에 대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학력평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B와 실 P로 연결한 물체를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동안 A가 윗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의 상황은 가속도가 빵인 상황,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M으로 갖고 그림 나는 가에서 B 대신에 이제 C로 물체를 바꿨죠.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가속도는 윗방향으로 3분의 1 G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C의 질량을 모르니까 MC라고 한번 질량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볼까요? 가에서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그 다음에 C의 질량 물어봤네요. MC 우리 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랑 나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는 선지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다 세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 상황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텐데 여기 실이 두 개가 있죠. 요 실이 하나 있고 요 P 쪽에 실이 하나 있는데 요 위쪽 실에 작용하는 그 실이 당기는 힘 또는 외부에서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죠, F. 그러니까 외부에서 C를 F로 당기는 거기도 하지만 실도 이 A라는 물체를 F의 힘으로 당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물체는 위로는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아래로는 중력, 그리고 또 하나 아래로는 P가 당기는 힘,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A 따로 B 따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A, B를 그냥 한 덩이로 보는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요 디귿 할 때는 운동 방정식을 단독으로 추가를 해야겠지만 기억, 니은 부분을 볼 때는 그냥 한 덩이로 놓고 일단 큰 정보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은 가속도가 0이니까 뭐 어느 쪽을 플러스로 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위쪽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아래쪽을 마이너스. 그럼 위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는 이 A, B를 한 덩이로 보면은 EM이니까 EM 쥐고, 그래서 좌변에는 힘, 우변에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해야 되는데 가속도가 몇이에요? 가 상황에서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F-EMG는 0. 그래서 F는 뭐 EMG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기억 선지를 한번 보면은 가에서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이에요? mg죠. F는 emg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우리 C의 질량 알아내려면 요 나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나에서는 위쪽으로 F라는 힘이 당기고 있고 아래쪽은 mg, 그 다음에 요 C에 작용하는 중력은 mcg죠. 그래서 이게 뭐랑 같냐? m 더하기 mc 곱하기 여기 가속도가 위쪽으로 3분의 1 g네요. 우리 마침 위쪽을 플러스로 우리가 놔뒀죠? 그래서 3분의 1 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세워질 텐데, 근데 우리가 위의 식에서 F는 EMG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해 보면은 EMG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CG는 M 플러스 MC의 3분의 1 G고요. 여기서 또 3은 이항을 합시다. 그 다음에 G는 다 약분해서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되면 EM-M이니까 M이고 M-MC인데 여기다가 3 곱한 게 M 플러스 MC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항하면은 EM은 4MC가 되죠. 그래서 MC는 2분의 1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제 A 가 상황이랑 나 상황이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는 뭐 쉽게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P가 A를 당기는 힘 봅시다. 자, A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위로 F라는 힘, 아래쪽으로 중력 mg 마이너스 이제 P가 A를 당기는 힘이니까 우리 장력이라고 해서 T라고 하고 T 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속도가 몇이에요 지금? 이 가의 상황에선 0이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나 상황에서 보면은 위에서 마찬가지로 F로 당기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mg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실 P가 이 A를 당기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근데 이 값이 얼마냐? A의 질량 m 곱하기 3분의 1 g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이항을 해서 바로 보도록 하면은 이제 위에 거 상황은 T 가는 F-mg고 아래 거 상황은 T 나는 F-mg-3분의 1 mg네요. 그죠? 누가 커요? T 가가 크죠? 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 이번에는 가 상황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Q가 끊어진 후 A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C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C만 등속도 운동인데 C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 지금 마찰도 무시하는 상황이고 이 수평면에 있으면 당연히 무슨 힘이 작용을 안 하겠죠? 알짜 힘이 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에서는 가속도가 A였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선 가속도가 2A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B의 질량은 2M이다. 니은,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디귿,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네, 그래서 장력을 물어보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개별적인 운동 방정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 B의 질량 구하려면 전체적인 운동 방정식을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니은은 좀 바로 볼까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요거는 요 단서 하나만으로 충족이 됩니다. C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나에서. 그죠? 그러면 알짜 힘은 0이다.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았다고 해놓고 풀이를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먼저 적어보면은 ABC를 한 덩이로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뭐냐면 F는 지금 mg밖에 없네요. 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전부입니다. 외력의 전부예요. 그래서 mg는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은 지금 우리 ABC를 한 덩이로 본 거니까 m 플러스 mb 플러스 C의 질량 2m
했을 때 가속도가 a죠. 우리가 a라고 놓기는 했지만 a고, 나 상황에서는 이때도 외력은 mg밖에 없어요. 여기 적용하는 중력이 답니다. 그 상태에서 mg는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mb까지죠. 왜냐? c는 지금 끊겼어. 여기는 끊겨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했을 때 가속도가 2a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미지수가 mb라는 미지수가 있고 a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mb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a라는 미지수는 굳이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죠? 둘 다 mg잖아요. 그래서 요 두 식이 같다고 놓고 한번 풀어보면, 위에 거는 3m 플러스 mb 곱하기 a고, 밑에 거는 m 플러스 mb 곱하기 2a니까 a끼리 없어지고요. 3m 플러스 mb는 2m 플러스 2mb네요. 그러면 이항하면은 m은 mb 이렇게 나오네요. 아, b의 질량은 m이구나. 그럼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봅시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네,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거는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단독으로 세워봅시다. 그래서 가의 A는 어떤 힘을 받냐? 좌변은 네, 이쪽 아래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쵸? 그게 가속도 방향이니까. 그래서 가의 요 A는 mg.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어떤 힘을 받죠? 네, P가 A를 당기는 힘을 위쪽으로 받죠. 그걸 우리 T 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mg-T 가는, 그 다음 우변에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지금 A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A의 질량 m, 그 다음에 A의 가속도 A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g-t 나는 m의 2a네요. 네, 그럼 딱 보기에 누가 큰가요? mg-t 했더니 얘는 작은 값이 나왔고, mg-t는 얘는 큰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 이항을 해볼까요? t 가는 mg-ma이고 t 나는 mg-2ma죠. 그래서 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 디귿의 얘기는 틀린 얘기다.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이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림 가, 나, 다는 동일한 빗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다. 가에서 A는 등속도 운동. 아, 여기는 그러면 알짜임이 0이구나. 가속도가 0이구나. 나에서는 가속도가 8A, 여기서는 17A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MA와 MB의 질량 B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빗면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이제 힘을 미지수로 놓고 풀어도 되고, 또 이 빗면에 작용하는 가속도, 고정적인 가속도를 미지수로 잡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의 풀이를 좀 택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자유 낙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항상 뭐죠? g죠, g. 또는 뭐 문제에 따라서 10m/s 제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9.8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g라고 말하는 값이 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 빗면에 놓인 물체는 이 빗면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근데 중력 단독 때문이면 그 값이 g일 텐데 이 빗면 때문에 이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비해서 가속도가 좀 작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보다는 이렇게 빗면이 가파를수록 그 가속도는 커지고 이렇게 완만할수록 가속도는 작아지는데 어쨌든 이 하나의 빗면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만한 빗면은 지금 다 동일한 빗면이지 않습니까? 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뭐 G'이라고 잡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뭐 G1, G2 이런 식으로 잡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요 빗면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G'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G가 클까요? G'이 클까요? G가 크겠죠. 이거 G'은 빗면에서의 가속도니까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가속도 값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자, 지금 플러스를 요 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잡아볼게요. 왜냐면 다에서는 다 이 방향이 플러스니까. 그래서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는 힘이 M, A, G'이 작용을 하죠. A, B를 한 덩이로 놨을 때 얘기입니다. 얘는 이쪽.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M, B, G가 요 전체 A, B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우변에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되는데 가속도가 지금 0이네요. 그래서 0. 네, 그래서 뭐 요 식으로부터는 굳이 관계식을 얻자면은 G'이라는 값이 MA분의 MBG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라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MBG 플러스 방향이고 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빗면에 의한 중력이니까 G'이 붙겠죠. MAG'. 근데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죠? 같은 방향이에요, 다. 그랬을 때 우변에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은 MA 플러스 MB겠고 가속도는 8A가 나오네요. 이런 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다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한번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은 자 MAG고 MBG'이겠죠. 그래서 MAG 더하기 MBG'은 우변에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17A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MA 대 MB를 구하라 이런 게 이번 문제의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 미지수가 MB, MA, G' 이런 게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G'을 위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MA랑 MB의 B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가만 보니까 우변이 형태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식에다가 8분의 17을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요 위의 식의 이 부분이랑 아래 식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식의 좌변을 가져오면 8분의 17 곱하기 MBG 더하기 MAG'은 다의 식의 이 부분 MAG 플러스 MBG'입니다. 그랬을 때 이 8은 이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곱하기 8 하고 해보면은 자 일단 요 MAG'이라는 값은 MBG랑 똑같죠?
그래서 요것만 좀 빨리 MBG로 바꿉시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17 곱하기 2MBG가 나오고요. 자, 우변은 요 G' 자리에 요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8MAG 더하기 MB 곱하기 MA분의 MB 곱하기 G 곱하기 8 이런 값이 나오네요. 자, 근데 요 문제의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MA 대 M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MA 대 MB는 다시 말하면 MB분의 MA를 구하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또는 뭐 MA분의 MB를 구해서 역수를 취해줘도 되겠죠. 요거 딱 보니까 양변을 MA로 나누잖아요. 지금 요 항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 항을 우리가 양변을 MA로 나누면 MA 제곱분의 MB 제곱이라는 항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에다가 다 MA를 이렇게 MA분의 1을 다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7 곱하기 2 곱하기 MA분의 MBG가 되고요. 우변은 얘 같은 경우에 MA가 얘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8G 플러스 얘는 MA 제곱분의 MB 제곱 8G 이렇게 돼버리네요. 뭐 G도 다 없애죠. G 없애고 요 2도 약분하면 4 이렇게 되면 여기 식이 어떻게 되냐? 17 MA분의 MB는 4 더하기 MA분의 MB 제곱의 4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우리 MA분의 MB라는 걸 그냥 K로 치환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17K는 4 더하기 4K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항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17K 플러스 4는 0이다. 자, 수학 시간에 많이 본 거죠? 중학교 때. 이거 뭡니까? 인수분해하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4K-1은 곱하기 K-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1 또는 4가 나오는데 우리 K가 뭐였죠? MA분의 MB가 K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가 더 클까? A랑 B랑. 요 가 상황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가 상황에서 지금 B는 중력 가속도 다 받고 있고 A는 빗면이니까 중력 가속도보다 약한 가속도를 받고 있죠. 근데도 두 개의 힘이 똑같아. 그다음 얘기는 A가 더 무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MA 대 MB는 4대 1 아니면 1대 4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A가 더 무거우니까 4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대 1입니다. 네.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9월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작용 반작용 문제죠.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 작용 반작용이 그나마 좀 계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는 단원이기는 한데 근데 작용 반작용 문제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제 중에서는 꽤나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 B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A의 각각 크기가 F, EF,
힘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둘 다 정지해 있으니까 R자임은 다 빵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AB의 질량은 각각 M3M이고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와, 이게 핵심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거는 문제 상황 하나도 안 보고도 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작용, 반작용은 뭡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이란 건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거든요. 이거의 작용, 반작용은 당연히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 물체가 지구를 당기고 있나요? 네, 당기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해서 느껴지지 않을 뿐 지구 입장에서. 그래서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니까 기억은 그냥 이 문장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네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F가 몇인지, 그다음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몇인지 이거는 지금 찬찬히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상황과 나 상황을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 상황을 좀 볼 텐데요. 가 상황에서 이제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봅시다.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 있을까? 네, 일단 F가 위에서 누르네요. 그래서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제 위에서 A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외부의 힘이죠. 그래서 외력이 A를 아래로 누르는 힘을 아래로 민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게 하나 있겠죠. 이걸 우리 F1이라고 할까요? 자, 외력이 A를 아래로 미는 힘. 그럼 힘은 항상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작용, 반작용은 A가 그 외부 누군가를 위로 미는 힘인데 이 외부 누군가가 지금 누군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F2라는 애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할 만한 힘은 아니라서 이렇게 대충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 또 뭐 있을까요? 중력 있겠죠. 중력.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이거랑 작용, 반작용인 힘은 뭐가 있을까요? 네,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근데 여기 뭐 지구가 막 그렇게 등장하지가 않으니까 이 힘도 우리가 별로 크게 고려할 만한 힘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충 썼고요. 그 다음 A에 작용하는 힘이 또 뭐 있나요? 지금 요거 다 보면 방향이 아래 방향이에요. 그럼 A라는 애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만 두 가지 힘을 받고 있어. 그럼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윗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네, B가 A를 떠받쳐주고 있죠. B가 A를 떠받쳐주는 걸 우리 위로 민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미는 힘. 그럼 이거랑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어디로? 아래로 미는 힘. 네. 그래서 이게 A에 작용하는 힘이 F1, F3, F5였고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까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또 뭐가 있을까요? B에 작용하는 힘은 뭐 여기 F6에 하나 등장하기는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중력이 있겠죠? 지구가 B를 아래로 당기는 힘. 그 다음 이거의 반작용은 뭐 B가 지구를, 이것도 별로
고려할 만한 힘은 아니라서 또 빠르게 넘어가고, 색깔을 다 썼나? 검은색으로. 자, F9. 자,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도 지구가 B를 아래로 당기고 있고 A가 B를 아래로 밀고 있죠. 그럼 B 같은 경우도 아래로만 지금 두 가지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러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위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B를 떠받치는 힘이지만 우리 위로 미는 힘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작용도 있겠죠. B가 수평면을 아래로 미는 힘이 또 있겠죠. 그래서 와, 힘이 자그마치 10개나 되네요. 이 정도 쓰면 우리가 다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 디귿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요 힘이겠죠. F9, F9번. 그래서 이 F9번의 힘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걸로 볼까?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 거는 여기 핵심적인 힌트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그래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게 뭐예요? F5죠? 그래서 이 힘이 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랑 B에 작용하는 힘을 또 쫙쫙 한번 볼 텐데, A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얘 있죠? 얘 있죠? 얘 있죠? 목적어가 A가 들어가는 게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먼저 봅시다. 가에서는 F1이 F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F3는 mg라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F5, B가 위로 또 미네요. 그래서 요 값이 F 플러스 mg다. B가 A를 위로 미는 힘이 가에서는 F 플러스 mg입니다. 근데 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황에서는 똑같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mg가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외력이 나에서는 아래로 미는 게 아니고 위로 당기고 있어요. 위로 EF로 당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F5는 이제 B가 위로 미는 힘이죠. 그래서 여기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에서는 그 값이 F 플러스 mg였고 나에서는 이 값이 얼마일까요? EF 더하기 F5가 mg잖아. 그럼 F5는 mg-EF입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이 값이 mg-EF예요. 근데 나에서의 2배가 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F 플러스 mg가 요 mg-EF에다가 2배를 곱한 거라는 게 요 힌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EMG-4F고 이항하면은 OF는 mg네요. 와, F는 5분의 1 mg가 나오네요. 니은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보려면 우리가 B에 작용하는 요 세 가지 힘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B에는 가에서든 나에서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F9이 위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힘이고, 그죠? 검은색으로 표현할까요? F9이 이렇게 수평면에서 위로 하는 힘이고, 반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F7이 이렇게 F7이고, F7은
3mg로 가든 나든 고정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F6구나. A가 B를 아래로 미는 힘. A가 B를 아래로 미는 힘. 이게 지금 가와 나에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결국 F9이란 거는 F6 더하기 F7인데 F7은 3mg로 고정돼 있고 그죠? 그래서 F6가 얼마냐를 구해야 이 F9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6는 뭐냐면 A가 B를 아래로 미는 힘인데 이거는 F5의 반작용이죠. F5는 B가 A를 위로 미는 힘이니까 F5랑 F6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F5 값이 요 가에서는 F 플러스 mg였고 나에서는 요 mg 마이너스 EF였죠?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가에서는 F9은 F6 더하기 F7인데 그냥 F5로 교체해도 되고 F5는 몇이에요? 아까 요 값이죠? F 플러스 mg 그 다음에 F7은 3mg 근데 F가 아까 5분의 1mg라며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4의 mg고요. 이거는 5분의 21mg네요. 그래서 이게 가 상황이 되겠고요. 나에서 F9은 F6 더하기 F7이지만 F6가 F5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건 3mg로 고정이니까 F5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mg-EF였죠? 그래서 mg-EF 더하기 3mg는 4mg-EF인데 F가 5분의 1 mg니까 4-5분의 2 mg겠죠. 이건 몇입니까? 5분의 18 mg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6분의 7배. 나의 여기다가 곱하기 6분의 7을 하면 3. 그래서 5분의 21mg가 나오는데 이게 요 값이랑 똑같네요. 그럼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자, 쉽지만은 않은.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뭐 틀릴 일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2m, 4m인 물체에 A, B, C가 실로에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자, 이 경우에도 빗면이 나와 있네요. 빗면이 나와 있으니까 이 빗면 자체에 가속도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힘의 측면에서 좀 보는 게 더 풀이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가 상황부터 보면 가가 정지해 있네요. 가는 정지해 있다. 그래서 가는 가속도가 0인 상황이고 자 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는 A대로 하겠고 얘는 자유낙하 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가 상황에서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나요? 3mg가 작용하죠. 이쪽으로는 4mg가 작용을 하죠. 얘는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3mg 플러스 f 마이너스 4mg가 0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f가 mg다. 그죠? 그래서 얘 b는 이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중력과 빗면의 콜라보로 인해서 mg라는 힘을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나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 상황에서는 끊어졌으니까 얘네 둘만 보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나 상황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그리고 플러스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4mg라는 힘이 여기 작용을 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네요. 이 두 가지를 한 덩이로 봤을 때 풀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모르니까 우리가 a라고 놓고 질량은 6m이 되겠죠. 그래서 6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3mg는 6ma라서 A는 6분의 3, 2분의 1g 이렇게 나오네요. 중력 가속도의 반띵의 가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B랑 C가 되겠고요. 반면 얘 A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얘 가속도는 그냥 G겠죠, G. 중력 가속도 그대로 할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나의 상황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A는 G, B는 2분의 1G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자, 이거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냥 3mg가 전부입니다. 근데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알짜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변에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질량도 알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g 하면 2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의 값이 2mg가 됩니다. 알짜 힘 값이. 그래서 A가 C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은 mg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Q가 B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T라 그러고 마이너스 요 방향으로는 지금 mg가 작용을 하죠? mg가 작용을 할 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이런 값을 가지고 T는 2mg네요. 그래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가 아니고 2mg다.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힘으로 얘에 작용하는 얘에 작용하는 힘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요 각각의 빗면에 고유한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빗면과 중력의 콜라보로 인해 일어나는 그 빗면 자체에 녹아져 있는 그 가속도, 그거를 G1, G2, G3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먼저 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면은, 자, 이제 A1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 P를 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실 Q를 끊으니까 또 가속도가 A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그 다음에 P를, 여기 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는데, P를 끊은 후 C, 잠깐, P를 끊은 후 C, 그 말은 뭡니까? P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빗면에서 그냥 자유롭게 낙하하는 그 C의 가속도랑 Q를 끊은 후에 D, 같은 입장이죠. 얘도 여기를 끊었을 때의 D,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대요. 이게 되게 결정적인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2분의 A1을 구하여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랑 B는 같은 빗면에 이렇게 속해 있죠. 그러면 이제 질량에 비례하게 힘을 받을 겁니다. 중력을. 그래서 이 C가 받는 힘을 EF, B가 받는 중력을 3F라고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A가 받는 요 힘은 모르니까 우리 FA라고 놓고, D가 받는 힘은 얘도 모르니까 FD라고 놓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 P를 끊은 후에 C랑 D가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면서요. 그 말은 뭡니까? 요 경사면의 그 가속도랑 요 경사면의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마치 D도 이쪽 경사면이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몇을 가질까요? 지금 질량이 2m일 때 2F, 질량이 3m일 때 3F니까 얘는 힘을 F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1, 2, 3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1 상황은 A1의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 2 상황은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 3번 상황은 A2의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상황은 요 4명이 다 있죠? 그래서 근데 어느 쪽으로 가속할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등속도 상황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끊겼을 때 얘네 3명이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가속도가 0이고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 상황이면 거기에 이게 한 번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걸 플러스라고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상황도 이 상황에서 딱 알짜 힘이 0이었는데 여기가 끊겼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걸리던 이 중력이 없어진 거니까 얘도 왼쪽으로 가속하겠죠. 그래서 2명 1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은 둘 다 이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가속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요. 1번 상황은 왼쪽으로 EF, 왼쪽으로 또 3F, 그 다음 반대쪽으로 FA, 반대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이 우변에는 이제 질량을 하면 되죠. 4명이 다 있으니까 M, 4M, 3M, 2M, M이니까 10M이죠. 10M 곱하기 A1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 2번 상황은 뭐냐면 C가 나가리가 됐죠. 얘 3명입니다. 그래서 3F-FA-F가 0이다. 이런 상황이고, 3번 상황은 얘가 나가리 됐죠. 그래서 3F-FA고 이게 지금 B랑 A의 질량 7M이죠. 7M 곱하기 A2다. 네, 이렇게 3개의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가운데 식이 좀 중요하겠죠. 이거 이항해 보면 FA는 EF네요.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EF가 작용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식을 우리가 그래서 1번 식을 정리해 보면 EF 3F 마이너스 F니까 4F 마이너스 FA가 10MA1이고, FA 대신에 EF를 넣으면 EF는 10MA1이 되겠습니다. 3번 식 같은 경우에는 3F-FA인데 그거 대신에 EF를 넣으면 F가 되네요. F는 7M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10M분의 EF고 A2는 7M분의 F가 되겠네요. 그럼 A2분의 A1 맞나요? A2분의 A1은 7M분의 F 분의 10M분의 EF
5니까 MF 하면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분의 7입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이 고유한 빗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중력 가속도, 좀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고유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를 잠깐 지우고, 네. 자, 여기에 빗면에 걸리는 중력 가속도를 G1이라 그러고, 여기를 G2, 여기를 G3라고 해놓고 운동 방정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상황 A1, 그 다음에 등속인 2번 상황 A2로 이동하는 3번 상황을 또 똑같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2mg1 플러스 3mg1이 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일 테고요. 마이너스 4mg2 마이너스 mg3는 0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P랑 Q를 끊으면은 C는 G1의 가속도로 운동하고 D는 G3의 가속도로 운동하죠. 근데 이거 두 개의 가속도가 같대요. 그래서 G1과 G3는 같은 값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0이 아니죠. 그래서 요게 우변은 10m 곱하기 A1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 G3가 그냥 G1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를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좌변을 좀만 정리해 보면은 2mg1, 3mg1, 마이너스 mg1, 그래서 4mg1 마이너스 4mg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식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3mg1 얘의 중력이 빼기 4mg2 빼기 mg3인데 G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0입니다. 0. 그래서 2mg1은 4mg2가 나와서, 자, G1은 2g2가 나오네요. 이런 관계식이 2번 식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B랑 A밖에 없죠. 그래서 3mg1 마이너스 4mg2는 7m의 A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G1이 2G2다. 요거를 또 요 관계식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풀면은 요 1번식 같은 경우에는 8mg2 마이너스 4mg2가 4mg2고 우변은 10ma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1은 5분의 2 G2가 되겠고요. 3번식 같은 경우에는 3mg1이 아니고 2g2는 마이너스 4mg2, 그래서 6 빼기 4는 2mg2는 7ma2가 나오네요. 그래서 A2라는 건 7분의 2 G2가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A2분의 A1 하면은 7분의 2 G2분의 5분의 2 G2는 G2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힘으로 보면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속도를 표현하면은 뭔가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일단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호하시는 풀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칠게요.